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발적 결사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발적 결사체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걸 말하는데요.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걸 자발적 결사체라고 불러요. 이때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진짜 내가 여가 시간에 하는 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회사에 출근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교 갈 거, 회사 갈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면 자발적이라는 의미를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조직을 자발적 결사체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유형들이 뭐가 있냐면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 그린피스, 인권단체 이런 것들이 있고요.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 집단이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특정 집단은 직업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한의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약사협회처럼 자기 직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자기 돈벌이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자발결사체고 각 회사에 있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이것도 회사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떤 걸 주장할 건지 회의도 하고 투표도 하고 뭐 피켓 시위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거든요. 남의 친목에 관심을 두는 친목 집단. 예를 들어서 동호회, 동창회. 요것도 회사 생활이든 뭐 학교든 갈 거 다 가고 남는 여가 시간에 이렇게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동창회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면 자발적 결사체에는 시민단체, 이익집단, 친목집단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사회학회라는 것들이 예로 나와서 그게 자발적 결사체라는 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쌤이 사회학회 말고 법학회를 가지고 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선생님 친구가 경찰행정학과를 가서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법학회라는 걸 가입했어요. 법학회에서 이제 선배들이랑 같이 그 형법도 공부하고 형사소송법도 공부를 하면서 지냈는데 이거 그냥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을 해서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조직이었어요. 이걸 안 한다고 해서 학점이 없어지거나 이걸 안 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쫓겨나는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법학회에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라고 해서 친구가 나는 법 공부를 좀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가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의 관심사도 있었던 거지 법 공부를 한다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던 거야. 자, 그러면 법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이 법학회가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일까요? 아니지. 공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공부를 위해서 가입한 거니까 공익 추구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느냐, 뭐 경찰이라는 직업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학생이라는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활동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겠다고 공부를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고 모인 거니까 특정 집단의 이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논다고 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 친목에 관심을 두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법학회는 시민단체도 아니고 이익집단도 아니고 친목집단도 아니지만 공통의 관심사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것이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가 됩니다. 자, 이런 자발적 결사체는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회사나 학교에 비해서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다는 거지. 회사처럼 입사 시험이나 면접이 필요한 것도 그러니까 견고한 입사 시험이나 면접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학교처럼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의무교육이니까 강제로 가는 거 그런 것도 아니고 대학교 입학할 때처럼 엄청난 그런 것들을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있으면 적정한 절차를 통해서 그냥 비교적 쉽게 가입도 하고 탈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 여가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잖아. 조직에 대한 열의가 높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단체에 참여하는 거, 노동조합에 참여하는 거, 동호회, 동창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굳이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여가 시간에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조직에 관한 열의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동하고 싶은지에 대한 각자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양한 뜻들을 모아서 되게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다양하고 유연하게 조직의 운영 형태가 꾸려진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발적 결사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루고자 하는 바가 더 있는 거지. 이 뜻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 같이 의논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래서 되게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서 더 다양하고 유연하게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의 활동은 그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사회의 다원화와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이익집단, 친목집단 대표적인 유형이니까요. 요거 가지고 앞서 배웠던 집단의 개념을 좀 더 섞어볼게요. 이것들은 공동의 목표나 관심사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결성이 됐다고 그랬지. 시민단체는 공익을 추구하고요. 이익집단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고요. 친목집단은 취미 여가를 공유하거나 친하게 지내고 싶다는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런 목표가 분명하다는 측면에서 1차 집단일까, 2차 집단일까? 그렇지, 2차 집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였잖아.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꾸역꾸역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모으면서 이 조직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서로 막 의견을 막 나누면서 조직을 어떻게 꾸려나갈까? 어떻게 활동해 나갈까? 같이 막 회의도 하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친해진단 말이에요. 이 친밀함 측면을 강조하면 1차 집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면 원래 2차 집단이지만 1차 집단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1.5차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 이익집단, 친목집단 중에서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것 두 개를 한번 골라보자. 공식 조직.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규칙이 분명하고 그 규칙에는 지위와 역할이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이런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것 두 개를 골라볼게요. 그렇지. 놀자고 만나는 친목 집단보다는 요거 두 개가 공식 조직에 해당되고요. 친목 집단은 예를 들어서 회사 안에 친목 집단인 경우에는 회사 내 낚시 동호회, 회사 내 볼링 동호회, 뭐 학교 안에 있는 방송부 이런 것들 경우에는 이걸 부르는 명칭이 따로 있었어. 그렇지. 비공식 조직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친목 집단은 공식 조직의 형태를 띠기보다는 그냥 동창회면 그냥 친목 집단 아니면 회사 내에 있는 뭐 부산대 동문 모임 지금 선생님 학교에서도 부산대 출신 선생님들이 계시거든. 그 선생님들끼리 모이는 거라면 그건 비공식 조직에 해당되겠지. 그러니까 친목 집단은 비공식 조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아무튼 공식 조직에 해당되면 2차 집단의 특징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고요. 비공식 조직과 같은 이런 특징인 경우에는 1차 집단의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자발적 결사체는 공식 조직의 형태를 띨 수도 있고 비공식 조직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하는데
시민단체나 이익집단은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고요. 학교나 회사 안에 있는 동호회는 비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환경단체가 돌고래 수입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걸 강제한 것도 아니고 이걸 한다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에요. 여가 시간에 하는 자발적 결사체인데 이거는 시민단체에 해당되겠네요. 하나, 프랑스 관제사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벌여 공항 출국장이 비어있다. 자, 이 노동조합 활동은 강제 사항도 아니고요. 이걸 한다고 회사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회사 생활하면서 남는 여가 시간에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거야. 이거 이익집단이고요. 자, 통기타 동호회. 이것도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한다고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동호회 활동이니까 친목 집단. 각자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 둘 건, 아까 비공식 조직과 자발적 결사체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발적 결사체라고 해서 비공식 조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발적 결사체 안에 공식 조직도 있고 비공식 조직도 있으니까. 자, 보면 쌤이 지금 자발적 결사체와 비공식 조직의 관계를 설명할 거예요. 자발적 결사체라고 해서 비공식 조직인 건 아니야. 왜냐하면 시민단체와 이익집단은 공식 조직이거든요. 자, 그러면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됩니다. 자, 비공식 조직의 예로 회사 내 낚시 동호회 예로 들어볼게요. 공통의 관심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거지. 자발적 결사체 되지. 그러니까 너네가 기억할 때 자발적 결사체라고 해서 비공식 조직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비공식 조직이면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됩니다. 자, 요거 기억해두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